오늘 결론적으로 작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점인데요. 우선 바리오 가순이 여러 팀장님들, 사장님 계십니다만 저는 우리 지역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강원랜드 2단계 개발 사업 마스터 플랜을 짰습니다. 그래서 삼성경제무소에서 있을 때 제가 리더가 돼서 전체 약 한 1조 3,800억 투자되는 그 사업을 계획을 짰었고요. 그때 수많은 사업들을 검토를 했고 또 미국, 일본,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그 가능성들을 탐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세상에 없는 걸 하지 않으면 당신네들은 결국 이등일 거고 결국 살아남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한 것은 강원랜드의 어떤 개발 사업을 제안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강원랜드가 앞으로 10년 후에 혜택법이 만료되고 나서 당신은 뭘 먹고 살래? 말하자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또는 새로운 사업 분야를 뭘로 가지고 갈래? 이걸 계획을 했던 거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말하자면 하드웨어 리조트 또는 여러 시설들을 계획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전체 사업 구도를 잘 이해를 못하셨고 그래서 당시에 그 중에서 몇 가지 사업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2단계 개발 사업은 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지역과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혜택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동강의 리조트부터 시작해서 또 문경, 가은에서 또 우리 성주에 있는 그 박물관, 석탄박물관까지 여러 시설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자립해서 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건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리조트만큼은 우리 사장님이 누차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역과 함께 가는 리조트가 되어야 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리조트가 되어야 된다. 이 점에 저는 아주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이게 모두를 위한 리조트, 모두를 위한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면 지자체 화순 리조트는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당신네들 국가 사업 가지고 하는 것들 진행하시오 이렇게 무관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만 서로 조금 도와주시고 우리 과장님 모셨습니다만 서로 회의를 같이 하고 이렇게 뜻을 같이 하시면 저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 보고 특히 전국적으로 또는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이 지금까지 리조트 개발이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중에서 말하자면 방장사는 리조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김철호 콘도사 한국 콘도 사업이 쭉 진행된 이후에 지금까지 방 분양하는 건설에서 분양하는 이 사업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지금도 그 모델이 여전히 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제천에 있는 리선 포레스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우리 ES 리조트 같은 것들, 이런 리조트들이 기존의 분양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가기 시작하고 컨셉도 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리조트를 보면 분명하게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가 있어요. 아주 많은 대중 고객들이 아니라 아주 특정한 고객들을 타겟팅해서 가지고 가려는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다녀보면 지역의 여러 가지 산업, 지연 산업이라고 하죠. 지역에 있는 농업이라든지 전통 산업들을 연계해서 특산물을 생산하고 그것들을 체험하고 그것들을 소비하게 하는 장으로서의 리조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은 있지요. 근데 그런 노력이 한국에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런 리조트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그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보면 어쩌면 첫 시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아마 큰 획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고민이 더 많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데요.
제가 그런 점에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저 소규모의 간의 수공업 수준의 저 농가들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안고 갈래? 또 우리의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분들이 경쟁력이 없어, 기술도 표준화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저분들과 우리가 연대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근데 우리의 미션은 그분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이제 첫 번째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의 해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그 소규모 농가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또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뭘 해보려는 거니까 기왕에 큰 업체가 있고 경쟁력이 있고 전통 있는 업체가 있으면 자기들이 하죠.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개별 농가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품질, 퀄리티 컨트롤을 통해서 이것들을 조금 높여주느냐, 그걸 같이 가느냐, 이게 우리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충북 영동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와인을 합니다. 와인을 하는데 충북 영동에는 샤또만이라고 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아주 훌륭한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와이너리 가지고 한 10년 장사를 했죠. 국민들이 볼 때는, 군수나 농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열심히 해봐야 젊은이들 좋은 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새로운 대안을 찾자. 그리고 어차피 파이를 키워야 되지 않니? 샤또만이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군수님이 뭘 했냐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00개의 101개의 농가 와이너리 육성 사업을 합니다. 101개의 농가 와이너리 육성 사업을 해서 농가 한 집 한 집이 특색 있는 와이너리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영동대학교에다가 프랑스의 와인, 또 거기에 우리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여기 와인 양조 전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연결을 해서 와인 대학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101개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농민들은 열심히 수료해야 돼. 과정을 이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육을 하게 되고 거기서 서로 공유를 하게 되고 서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걸 판매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생산되는 걸 라벨도 지원해주고 병도 지원해주고 교육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축제 같은 거 또는 어디에 무슨 행사 같은 거 갈 때마다 군수님이 끌고 다닙니다. 가자. 수준이 낮으면 어떠냐 이거죠. 이렇게 첫 발을 내려서 가는 거니까 나갑시다 무조건. 그래서 지금 와인이 한 3년 만에 상당한 수준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자기들끼리 테스팅하는 모임을 거의 매주 합니다. 아이 놀라워요. 막 그냥 열정이 불탑니다. 제가 볼 때는 이 101가지 와이너리를 육성해 가듯이 우리가 101가지, 101개 우리 발효 농가들을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그 판을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리조트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실 군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리조트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같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 있어서 어쨌든 소규모 농가들을 끌고 가야 된다고 하면 그런 식의 프레임을 짜서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자기들로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고 자부심이 되고 실질적으로 뭐 돈은 아니지만 교육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 역할을 사실은 영동군처럼 군에서 하셔야 되죠. 그러나 군에서 현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이런 소프트한 부분들은 우리 바리오 하순에서 도움을 드려서 같이 가고 뭐 전문 강사나 전체적으로 가는 부분들 지원을 같이 손을 잡고 가시면 저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을 데리고서 우리가 충분히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열어놓고서 정말 명품, 정말 브랜드 있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컨택하고 계속해서 네트워킹을 해나가자. 예를 들면 국내에도 발효와 관련해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조는 국순당을 비롯해서 이미 기업화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치즈, 전통 장유, 또 식초, 요즘 얘기하는 효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브랜드를 네트워킹해서 향후에 우리 리조트에서 어쩌면 지금은 준비 단계니까 저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발효산업 중에서 아까 보셨으면 알지만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거 다 넣을 거냐? 물론 상품의 다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안 넣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발효 산업을 키우는데 화순에서 어떤 발효를 할 거냐 이거죠. 장유하려합니까? 고추장 된장 해야 됩니까? 이미 고추장 된장 우리가 기를 쓰고 30년을 해도 순창을 못 따라갈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순창이 뜰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발효를 해야 됩니까? 치즈? 치즈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임실 치즈 마을이 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걸 선택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좀 상품 구색이라는 게 갖춰져야 되니까 당신은 하지 마, 된장 하지 마 이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우리 화수는 예를 들면 전통이 시간적으로 지금까지 투자한 거 필요 없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선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 줄을 우리는 잡는 게 좋다 이거죠. 예를 들면 산야초 효소 발효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산야초 음료 시장을 우리가 공략하자. 그걸 가지고 발효된 것을 무슨 목욕도 하게 만들고 말이야. 여러 가지로 하여튼 먹는 것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제품 또는 활용도를 개발을 해서 예를 들면 산야초에 집중하자라든지. 그래서 핵심이 산야초고 나머지는 부가적인 상품, 부수적인 2차 상품으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전략적으로 밀고 가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뭐 필요는 합니다. 혹시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미 많은 시간, 역사적인 무슨 정체성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덤벼드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워서는 우리가 깨질 거다 이거죠. 거기서 전략적인 선택을 우리가 꼭 한번 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관광을 결합해서 주변에 있는 자원을 연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우리가 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우리 발효 화순 리조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엮어가다 보면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거든요. 뒷부분에서 지금 얘기한 우리 고민은 발효를, 그럼 리조트는 리조트란 말이죠. 아무리 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사장님 군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군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지역의 농민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리 리조트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저는 그걸 너무 많은 욕심을 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서로의 영역을 오히려 넘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영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작은 리조트 기업이 지역을 위해서 투자는 하지만 우리가 판매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래서 브랜드를 만들고 체험을 시키고 그런 정도는 우리가 리조트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핵심 기능이지만 말하자면 앞부분에 있는 생산과 가공과 유통과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을 전적으로 우리가 구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저는 이제 요 그림을 어떻게 정교하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제가 아마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제 도와드려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런 조사와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편으로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기도 할 거고요.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점에 있어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무슨 일이든지 가능성에 좀 박점을 찍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의 그런 간의 수공업 정도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가능성 있는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틀을 짜자. 그래서 101개 와이너리를 하듯이 우리도 100개의 발효 농가들을 선정을 해서 가가호호 정말 입맛이 다른 그것들이 우리의 장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전략을 우리가 가져가면 좀 나름대로 앞으로 한 10년만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면 뭔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